주간 단위로 발행하는 잡지, 이것을 주간지라고 합니다. 대부분 시사 잡지인데요. 이 시사 주간지는 일간지에 비해서 좀 더 장기적인 취재하고 심층적인 보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간지 기자들이 고생해서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써서 썼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주간의 시선. 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주간지 한겨레 22일 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뉴스 브리핑을 계속 해주시다가 속 깊은 뉴스, 네. 자, 육아 때문에 지금 조금 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복직을 앞두고 또 불러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예. 자, 한겨레 20일 주간지잖아요. 네. 근데 죄송한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아니면 사회초년생 때는 주간지를 가판대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90년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20년 전. 지금은 예. 잘 안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매체당 몇 부나 판매되는지 예. 사실 뭐 주간지 내부 사정이긴 한데요. 예. 많으면 한 3만 부 정도.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이 한 주간지당 많으면입니다. 네, 많으면 이렇게 구독하고 있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그 이해하고요. 실제로는 참 중요한 기사인데 알려지지 않은 기사가 많아서 많죠.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심층적인 그런 내용을 여기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처음으로 전할 내용이 선원 6월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스텔라 데이지호 소식인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안타까운 소식부터 좀 전하게 네. 됐네요. 네. 그 탐사보도 본령이라고 하면 보통은 취재의 범위도 범위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시사인의 스텔라 데이지호 추적 보도 이런 점에서 좀 평가받을 만한 것 같아요. 아하. 예, 그 시사인이 국제분쟁 전문 프로듀서로 알려진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을 통해 취재를 했는데요. 2017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네. 9월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 6개월. 자, 추적 1년 보도입니다. 6개월 동안 추적해온 보도인데요. 네. 내용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해 2017년 네. 3월 31일입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스텔라 데이지호 같은 경우에는 광석 운반선이고요.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에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 필리핀 선원 2명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해서 2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침몰 과정 자체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축구장 5개를 합쳐놓은 엄청 큰 배입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침수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5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배가 두동강이 났다라는 뚝 부러졌다는 거잖아요. 예, 생존 선원들의 주장도 제기가 돼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 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혹만 무성한 상태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스텔라 데이지호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네. 민원 1호 이렇게 공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마침 오늘 유해가 또 발견이 됐네요. 네, 외교부가 밝힌 네.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고 해역에서요. 심해 수색을 하던 3,000m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네. 예, 심해 수색을 하던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사의 시베드 컨스트로코 그러니까 수색하는 함정입니다. 수색함. 예, 네. 수색함. 시베드 컨스트로코가 선체 파편물 주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다라고 긴급하게 타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에 침몰 원인도 모르겠다, 수색 과정도 힘들다, 계속 이런 얘기를 정부가 반복했었어요. 예, 그런 기억나시죠? 보도가 계속됐었고요. 예. 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그런 내용이어서 좀 답답한 내용이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 네. 되는데 2017년 3월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은요. 네. 3,000m 깊이를 수색하는 기술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2009년 프랑스 정부에서 심해 3,900m 지점에서 블랙박스를 한 2년여에 걸쳐서 찾아낸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부에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속이려고 한 거예요? 반응했던 건데.
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게 맞겠네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2월부터는요. 실종자 가족들하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려서 결국에는 네. 수색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다다랐습니다. 이게 1년 걸렸습니다. 1년이 걸리고 네. 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야속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그 외국 회사, 미국 회사를 섭외하는 거, 계약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일단은 섭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 심해수색은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듭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네.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정부와 오션 인피니티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예. 지난해 12월 28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2달 전인데 그때부터 막 쫙 진행돼서 유해까지 발견한 거네요. 그렇죠. 와. 2월 8일에 심해탐사선 시베드 컨스트로코가 사고해역으로 출발했고요. 이게 2월 들어섭니다. 그리고 14일 날 해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사흘 만에 드디어 블랙박스를 회수하게 된 겁니다. 너무 도착 후 사흘.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속상할 2년을 기다려서 예. 수색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발견했으니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그냥 바로 갔었으면 될 뻔했네요. 뭐 결과적으로 되는 거 말았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물론 수색을 더해서 실종자의 신원 확인이라든가 생사 확인이 꼭 되어야 하겠지만 확인해야 되겠죠. 예, 구명벌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구명벌이 중요한 이유는 구명벌이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장비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되느냐에 따라서는 정말로 구조책임 방기였는지 어땠는지도 또 그게 또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시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또 다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주간지 특히 시사인의 이 긴 탐사 보도 진짜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라도 평가를 좀 해주죠. 잘했다고요. 예, 제가 박수 치겠습니다. 타사지만요. 타사지만 잘한 건 잘한 겁니다. 판결 21도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퇴근길 80분간의 시사탐험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주간의 시선 하호영 한겨레 20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자, 북미 회담 전망하는 기사가 매체마다 눈에 띄는데 모두 매체가 다 다루고 있죠.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사저널에 짐 로저스 기사가 눈에 띈니다. 자, 짐 로저스 이 사람 누구길래 이거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하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워런 버핏 알죠, 저도. 예, 이 사람과 함께 이 두 사람과 함께 짐 로저스까지 포함해서 세계 3대 투자가 투자의 귀재입니까 이 사람도? 예, 그렇습니다. 그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 이렇게 불리는데요. 1942년생이니까 나이는 좀 있죠. 그런데 1969년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퀸턴 펀드 뭐 이것도 전설로 남아 있죠. 이 퀸턴 펀드를 만들어서 10년간 4,2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도 남을 만큼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그럼 결국은 북한을 투자하겠다라고 짐 로저스가 말했다는 이런 보도 같은데 제일 먼저 꼽는 투자 대상은 뭡니까 로저스 회장이?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요.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다 투자 대상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도로, 철도, 건설, 전력. 말하자면 인프라 같은 거네요. 내수 관련 업종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한국의 관련 업종, 그러니까 남쪽에도 큰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 로저스의 예측이 어떤 것이냐, 어느 정도냐라고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에 있는 전문가들도 거의 일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보도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짐 로저스가 예.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실제로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로저스가 뭐라고 하는지 사실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야, 이런 보도가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는 한겨레 21로 한번 가보죠. 네. 자, 한겨레 21 기사 중에 보니까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에 탐사 취재 보도가 나왔던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올 1월부터 탐사 보도를 통해서요. 네. 그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에 말하자면 민낯을 밝혀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특히나 그 한국 토지주택공사죠. LH요. 예, LH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 계약을 폭력적으로 따냈다라는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에 관한 겁니다. 아, 그럼 종량제 봉투까지 비리가 있다는 이런 말인가요? 실제로 예. 최근에 한 판결이 있었어요. 이것은 주택사업 비리와 관련된 예. 판결인데요.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이 30억대 뒷돈을 받은 전후회의 이형규 전 회장을 포함한 간부진에게 5년에서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네요. 예, 이것이 나오자마자 고엽제 전후회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 위원회의 배상원 위원장이요. 현재의 황규승 회장과 여러 시도에 있는 지부장들이 옛 비리 집단과 한 몸이고 네. 특히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에서 터져나오는 새로운 비리를 덮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리 척결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네요. 예. 이야, 참. 실제로 슈퍼나 이 마트 가셔서 전 몰랐어요. 예, 종량제 봉투 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좀 파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예. 회사에서 팔기는 팔죠.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엽제 전후회에서 각 지부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주간동화 한번 볼까요? 네. 워너원. 저하고 이름 똑같은 박지훈이 있는 워너원 맞나요? 예. 커버 스토리인데 이건 뭡니까? 기자로서는 저도 이렇게 기사를 한번 써서 예. 주목도를 확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커버 스토리인데요. 네. 커버에 말하자면 워너원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시사인데요. 워너원이 예. 나온다. 예. 예.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네. 워너원은 추억을 남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게 예. 실제로 어떤 뮤지션 좋아하시나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저 워너원의 박지훈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요. 네. 예. 워너원 활동이 종료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죠. 박지훈 예. 씨 쉬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네. 워너원 활동 512일, 그러니까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됐죠. 기록을 담은 전시회가 있는데요. 네. 이 전시회를 직접 찾아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기사를 커버 스토리로 주간동화가 올린 겁니다. 야, 이런 것들도 하는가 싶은데. 아,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예. 근데 제가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해체를 왜 해요? 제가 강다니엘 뭐 이런 옹성우 몇 명은 아는데 네. 그 정도면 많이 하시는 거죠. 잘 나가는 그룹인데 해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워너원이. 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체했습니까? 드릴 수 있으면 하지만 예. 어쨌거나 예. 원인이 뭔지만 간단하게 좀 궁금해요.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인기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청취자분들이 또 뭐냐,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예민한 문제긴 한데 네. 11명의 인기도가 달라서 수익을 똑같이 배분해온 지금까지의 관행,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소속사와 멤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요. 예. 11명 멤버 중에. 예, 그래서 워너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네. 상표권을 갖고 있는 CJ ENM 그리고 여기에도 꾸준히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야. 어쩔 수 없이 해체 수순을 밟았다는 건데요. 예. 말하자면 뭐 작품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렇다라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언론이 있다라는 거. 야,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보도한다는 그럼요. 게 예. 와, 놀라운데. 자, 그러면 그만큼 이게 수익이 엄청났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해체는 했지만 해체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1년 6개월 동안 1,000억을 벌어들였으니까요. 1,000억이요? 1,0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0억은 최소치로 잡고요. 네. 해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각 멤버들은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워너원이 어떻게 결성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저는 알고 있죠. 예, 그렇죠. 뭐, 그 어떤 공연 뭐죠? 심사에서 뽑는 그렇죠. 거기서 픽이 된 거죠. 예, 픽된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현재 멤버들이 각자 소속사로 돌아가서 연기와 음악 활동 준비 한창이고 아까 말씀하신 박지훈 씨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해요 지금. 예, 그러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아. 워너원으로 일하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전시 예. 아주 길이 아주 길게 서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예, 전시장이 그러면 있겠네요. 전시장이. 전시장 있죠. 가장 인기 있는 장소도 있어요. 저 궁금해요. 누가 강다니엘? 아, 박지훈?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예민한 안 되고요. 문제고요. 가장 인기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예. 워너원의 숙소를 그대로 재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것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야. 장소가 있고요. 그 안에 네. 뭐 각자의 멤버들이 음. 직접 와서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다 그래요. 그 네. 곳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간 동아의 보도입니다. 옛날 같으면 뭐 주간 동화나 뭐 한겨레 20일도 마찬가지지만 시사 보도가 많았는데 네. 야, 이러는 어떤 아이돌 그룹이 뭐 시사가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수익 부분이라든지 해체 부분이라든지 또 다음 활동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궁금한 사람이 많을 건데 그렇죠. 또 경제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이 그렇죠. 그룹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내용도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기사 보니까 용산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 멤버들이 마신 레시피에 밀크티를 마셔보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또 보도도 해놨네요. 네. 참 재밌는 기사입니다. 또 의미 있는 기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주간의 시선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0일 하우영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박지훈의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